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부자 되는 과정 이번에 6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난주 수업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들을 드리고 복습하는 동안에 궁금증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럼 지분이 이제 나오면 입찰 나오면 도전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나요? 아직은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경매라는 거는 두렵죠.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는 두려운데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면 다 되는 방법이에요. 꼭 해보시리라 생각을 들고요. 오늘 제가 안내해 드릴 것도 반드시 하면 돈이 되는 거고 안 하면 똥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공부하고 나서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공부하신 거는 꼭 써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일 중요한 것들 먼저 안내해 드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살펴봐 드릴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수용이고요. 수용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수용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용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했던 지분 그리고 오늘 또 공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가 물건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공매 물건 중에 노려볼 만한 게 있는데 어떤 걸 노려보려고 하냐면 수용되는 공매 물건은 노려볼 만하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수용 물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수용 물건을 내가 찾았을 때 행동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들을 해드릴 거고요. 수용할 때 사이트는 어떻게 찾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수용 물건에 대한 입찰 이후에 확인하는 방법, 또 입찰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 또 입찰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분이 수용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또 시간이 이제 3교시 때는 저희가 화요일 날 입찰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만약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연기가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도전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서 입찰가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까지도 드려볼 생각을 갖고 오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용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게 수용은 우리가 명도라는 부담이 없죠. 그렇죠? 수용 금액으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우리가 금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써내면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용을 해보셔라. 해봐야 내가 좋은 줄 안다. 그러면 수용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찾는지 수용 물건을 우선 찾는 방법부터 안내를 드리면 우선 서울시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서울시 우리가 지자체 사이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지금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 지자체의 수용 물건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들어가셨나요? 나중에는 다 필요하시니까 로그인 해놓으시고요. 로그인 할 때 이제 회원가입 꼭 해놓으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놓으시면 여기 이제 정보나 소식 같은 거 내가 알고자 하는 것도 나오니까 꼭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회원가입들 해보세요.
헤드가 안 네, 서울시 홈페이지 돌아오셨나요? 홈페이지로. 네.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들어오시고요. 천천히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지자체 사이트에서 그 수용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어오셨나요?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자체 아니면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우선 서울시가 더 똑같아요. 어떻게 사이트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자, 들어오셨죠? 네, 들어오셨죠? 나중에 회원가입 꼭 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보통 이렇게 서울 소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서울 소식 보면 여기에 공고에 여기 뭐 도시 계획, 열람 공고, 고시 공고 이런 공고가 있어요. 공고에 예를 들어서 도시 계획 시행 열람 공고 이렇게 찾고요. 여기에 보상이라고 찾는 거예요. 보상. 그리고 검색하면 보상과 관련된 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최근 거는 없지만 최근 건 이런 게 누가 알렸나 보다는 그 고시 공고에 다시 보상. 그러면 2020년도에 뭐 보상 협의 공지한 보상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쭉 다운받아갖고 방화동에 있는 보상되는 게 나올 테니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경매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보상 부분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서울시의 이 보상 공고를 찾고 나서 어디를 찾을까요? 저는 이제 관악구 찾잖아요. 그러면 관악구청을 갑니다. 관악구청에 가서요. 관악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제가 만약에 관악구에 보상 물건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공개. 정보 공개나 아니면 분야별 정보에서 보통 그 도시주택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축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관련 사이트들 나와 있는 부분 보셔가지고 개발계획 찾으시면 내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보면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주역주택조합 이런 거에 대한 그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쭉 나와요. 이렇게 현재 그다음 재개발 현황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서도 확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 구청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셔가지고 여기 제가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전철이 들어선다는 게 언제 나왔냐면 2007년경에 나왔거든요. 2007년에 나왔는데 공사를 언제 했냐면 2017년에 했어요. 그리고 공사 완공은 언제 하냐면 2022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텀이 있는데 계획이 된 건 다 된다.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계획이 되고 진행을 하시면 처음에 계획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좀 틀려졌는데 2017년에 그 전철 계획 나온다고 했을 때 지가가 바로 올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막 흔들. 그리고 전철이나 이런 게 도시 계획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 지역이
되게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게 돼서 되게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살피라고 제가 다시 안내해보면 이제 보면 서울특별시 보면 서울 소식에 공고에 고시공부가 됐든 도시계획 됐든 어디 뭐 서울시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보상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보상이라고 찾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수용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최근에 보상 막 이렇게 안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 가지고 누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덜하긴 한데 요거 말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시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 보상에 대해서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상이라고 써도 비춰주는 게 전에보다는 좀 적어요. 이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지표로 쓰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가가지고 이런 그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서울시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네이버에 가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클린업 시스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요거에 보면 이게 뭐 다 보셔도 다 개발 계획에 관련된 거니까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하겠다, 재건축 투자를 하겠다 할 때 어느 단계에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코너거든요. 어디 있냐? 이거 이제 다 보셔도 되지만 이쪽에 보면 이제 관악구예요. 관악구 찍고 구분해서 사업 구분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여기서 돈이 좀 되는 게 다 돈이 되지만 내가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을 노리겠다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되고 일시 중단되어 있는 것까지 설명되고요. 자료 충실도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뭐 보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공고가 되면 사실 공고가 된 이후에 넣는다고 해서 미리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안전한 것도 중요해서 공고가 된 이후에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쭉 따라서 해보시고 내 지역에 어떠한 게 있는지 이거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지역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똑같으니까 제가 부천 예를 들게요. 똑같다는 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천 가면 어디 부천시청 가야겠죠. 부천시청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부천 소식에 보상이라고 있을 수 있고요. 부천 소식에 보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찾고요. 보상 물건 찾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를 알려고 하면 분야별 정보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나 도시개발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어디냐?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알고 싶다 하면 이렇게 쭉 나오니까요. 이런 거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구역, 소규모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온다고 하면 깜깜이로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명 해볼게요. 이렇게 찾아가신다고 하는 거니까 다 찾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네. 꼭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는데 안 해보면 꽝이다. 광명 가볼게. 예를 들어서 안산 가볼까요? 안산시청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안산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시민 참여에 보면 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의 보상. 그러면 공고에 나온 것 중에 보상이라는 사이트, 보상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보면 어디에 보상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보상 지역에 대한 투자인 거고요. 정보 공개에 보면 여기 우리가 정보 공개되는 것 중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관계된 거 아니 분야별 정보에 부동산 있죠? 부동산에 여기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거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다 똑같진 않아서 그래도 비슷비슷하니까 도시계획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걸 가지고 개발 계획을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 1단계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 신도시 2단계 보잔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여기가 보여져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 가야겠죠. 경기도 가가지고 공고에 보상을 찾고 보상 내용이 어떻게 먼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수용 물건은, 그러니까 수용 물건 찾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겠죠? 서울시죠. 그럼 서울시를 찾아서 서울시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보상의 공고 내용이 관악구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관악구에 들어가서 어떤 보상이 있는지 수용 물건을 이렇게 찾고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은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를 찾거나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찾으신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수용 물건 찾아내서 아니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갔을 때 내가 그냥 모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해안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쭉 흘러갖고 하게 되면 잘 몰라요. 자기가 해야 다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수용 물건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 수용 물건에 대한 소개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매 관련해서 좀 이따 설명할 공매 수용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수용 물건에 대한 소개하면서 수용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수용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보통 지자체에서 수용이 되잖아요. 녹지면 녹지가에서 하고요. 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에서 하는데 가리켜줄 확률이 반, 안 가리켜줄 확률이 반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고를 해갖고 보상 금액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면 되는데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공고에 들어가서 열람해서 얼마에 수용된다는데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거는 나와 있지만 내가 투자할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나 내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디다 확인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디다 확인할까요? 그럴 경우에 이게 제가 맞죠? 이거? 네. 아 오늘 수업 땡겨가지고 미안해.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확인할 것 같은데? 어디? 그럴 때 내가 가르쳐줄 확률이 반, 안 가르쳐줄 확률이 반이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내가 찾는 방법을 알면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보상에 대한 내용이 얼마가 나와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쉽게 못 찾아. 그때 우리가 주소를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주소를 알고 있다고요? 네? 공사무소요? 공사무소 가르쳐줄 수 있는데 안 가르쳐줄 수 있어. 어디로 갈까요? 조금 아까운데. 네? 아, 근처에 중개사무소들이. 그렇죠. 왜냐면 보상 물건이 나온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모르겠네. 네, 몰려요. 그러면 그 보상에 관련된 정보가 그 중개사 사무소에 딱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금액, 예를 들어서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보상이 나오면 그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서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용이라는 거는 누가 수용 보상금을 줄까요? 개발하는 주체가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보다는 더 받을 수 있지만 시세대로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을 했는데 개발한다고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보상이 1000만 원이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용 보상하는 경매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수용 보상이 되는 가장 큰 건 도로가 되거나 그리고 아니 어떠한 것들이 됐을 때 되는데 근데 지방에서는 생각보다는 공부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시고 들어간다면 분명히 돈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떤 지역이
내가 이제 거점 지역이 있으면 거기 만약에 내가 충북 제천이다. 제천에도 보상이 되고 충주다 해도 되고 청주다 해도 되니까 그쪽 지역에 내가 이제 꾸준히 관심 갖고 어렸을 때 살았던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부터 노려라.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은 아직 좀 남아있지만 수용 보상하면 벌떼같이 달라들기 때문에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수용 보상금이 시세로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골은 오히려 더 보상 금액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감정가의 20%, 120% 이렇게 주니까. 그래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수용 보상 금액을 확인하고 하고요. 욕심을 좀 버려야 돼. 내가 보상 금액을 확인했다고 하게 되면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게 보상이 확정된 다음에 주는 날짜도 정해져 있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쓰는 금액을 너무 낮게 쓴다고 하게 되면 내게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욕심을 버리고 쓰고 어차피 이건 돈 놓고 돈 먹기다. 노름과 비슷하다.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을 받는 게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하면 한 20% 정도 생각하면 낙찰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감정가 정도로 써야 낙찰이 되고요. 수용되는 지역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도 수용 많이 되잖아요. 도로 때문에. 그리고 뭐 항만도 있을 거고 뭐 철도도 있을 거고 공항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거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공사 사이트 확인하는 건요. 서울주택도시공사, SH, 경기도시공사, 인천, 대구, 대전, 부산, 울산, 광주 이렇게 많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 충북, 강원 이렇게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로, 공원, 철도, 항만이니까 우리가 공고에 보상을 찾으면 돼요. 공고에 항상 공고에 보상을 찾으면 됩니다. 공고를 보시고 거기서 보상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그게 어디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찾아가 나가신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도 똑같이 공고의 보상을 찾아가지고요. 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특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굉장히 요즘 말 많았죠.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이게 제일 많은 건 한국토지주택공사였을 텐데 이게 뭐 해체된다는 얘기 있으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도면이 나오는 수용보상이 들어가면 필지 주소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릉 신도시의 3기 그럼 거기에 이제 도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소를 찾고 거기에 대한 수용되는 물건을 확인하면 그 수용지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주변에 중개사에서 아니면 거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가 찾는 게 제일 좋고요. 내가 찾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중개사무소는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뜨면 엄청 화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물어서 확인하시면 보상 금액을 알고 우리는 근데 경매는요. 사실 경매는 중개하고 조금 다른 시장인 게 중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중에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부동산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부동산이 훨씬 많아요. 한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다른 특화 시장이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경매 시장에 들어와서 보상을 본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좀 더 저렴하게 가치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상 관련해서 현금 청산되잖아요. 잘못 들어가면 현금 청산될 수 있는데 경매는 현금 청산이 경매로 현금 청산된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서 그래서 보통 수용 보상금은 감정가의 몇 퍼센트, 100에서 120% 정도이기 때문에 시세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 어디가 굉장히 핫할까요? 고양시? 어디? 대구. 왜 대구이냐고 하면 거기에 이제 여기 5개가 들어가요.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 여기 5개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최근 경기도에? 한번 찍어보세요. 동탄에다 보이잖아. 동탄은 5개까지 안 돼요. 3개 들어가요. GTX까지 하면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개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이요, 광명. 네, 대곡도 5개 들어가요. 근데 광명을 설계했던 사람이 대곡을 설계하거든. 그럼 광명이 한 20년 내로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광명이 경기도에서요 손꼽히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장 가난했죠. 근데 지금 경기도에서 광명이 차지하는 거는 어떤가요? 지금 분당보다 비싸지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분당이 제일 비쌌고 경기도 내에서
뭐 판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판교가 입지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더 비쌌는데 지금 어때요? 판교가 역전당했죠. 판교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분당이 지금 수준이 광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과천이 제일 비싸요. 경기도 내에서는. 이렇게 판도가 바뀌는 게 경기도 고양시가 지금 현재 중위권인데 경기도 내에서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했을 때 경기도의 대곡지구가 광명과 똑같아질 거라. 근데 입지가 광명보다 고양시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곡 지역을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매 얘기 좀 드릴게요. 자, 공매는 어떻게 물건이 많나요? 어떨까요? 공매가 물건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공매에서 노려볼 만한 건요. 이렇게 수용되는 공매가 덜어 나오거든요. 수용될 때 공매 물건을 찾는 방법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 드릴게요. 우선 공매 물건이 공매 물건이 그 프린터에 사진 있죠? 여기 옆면으로 보기에 좀 그래도 제가 공매는요 어디서 진행하냐면요 여기 요거 봐주세요. 첫 번째 거 보시죠. 네이버 박스에 세로로 되어 있는 네이버 볼게요. 세로로 되어 있는 이게 그 지금 보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물건 관리 번호는 이렇게 나와요. 2004 266 9800 이게 이제 물건 관리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매는 어디서 관장하냐면 캠코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캠코에서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금 체납이나 또는 세금 체납이나 아니면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법인인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 물건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그게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공매로 넘깁니다. 그리고 공매는 전자입찰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일날 가가지고 서 있을 필요가 없으니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를 해요. 대신에 물건은 많지 않다. 그리고 경매보다 더 싸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거의 그렇지 않은 게 경매 물건가 가격은 처음에 감정가로 나오니까 비슷할 수 있는데 처음에 떨어지는 게요 10% 정도씩 떨어지고요. 그리고 공매는 50% 이하로는 진행이 안 됩니다. 경매는 50% 이하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겁니다. 감정가가 확실히 더 싸다 이렇게도 아니고요. 경매가 감정가가 100이라고 하면 공매는 102에서 103 정도 나와요. 2% 3%더 비싸게 나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매가 조금 더 비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물건을 좀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보통 압류재산에 의한 게 일단 세금 체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도 광명시 하양동 555번지 물건이었고 회차는 뭐 매각이 됐다는 거고 입찰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거든요. 온비드 들어가서 내가 그 물건이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 입찰하시면 되는데 전자 입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다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9명이 됐고 이렇게 무효도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토지 들어갔을 때 무효가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공매는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입찰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금 납부는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런 물건은 어떻게 찾냐면 공매 사이트에 보면 온비드라고 있어요. 온비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온비드 한번 쳐보세요. 온비드 공매라고 있죠.
들어가셨네. 우리도 로그인 해보고 로그인 이것도 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뭐든. 몬비드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공인중개는 회원가입 해야 되는 거. 이거 회원가입 저는 되어 있어서 근데 한참 전에 했더니 제가 이제 몬비드 잘 들어간 이게 회원가입 하셔갖고 들어가시면 몬비드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소개를 하고요. 나중에 다 들어가서 보시면 몬비드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는데 이거는 전자입찰이라 그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 대신 그 공매하고 경매하고 틀린 건요. 경매는 나중에 인도명은 누가 해주죠? 국가가 해주죠. 공매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네. 물건 분석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적어요. 감정가도 2, 3% 높게 나오는 거에 반해서. 근데 이제 대신에 인도명령이 없는 물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명령이 세금 체납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살까요? 주인들이 많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공매는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를 저는 처음에 경매할 때 같이 했었는데 물건이 똑같은 물건인데 같은 지역인데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가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감정가가 10억인데 옹비드는 11억, 12억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근데 옹비드가 더 빨리 나와. 세금 차이니까. 그러니까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예를 들어서 경매는 6개월 전, 1년 전께 나오는데 공매는 한 달 전, 2달 전께 나오다 보니까 이 시간 차이 때문에 감정가가 더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제 공매로는 시도를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공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공매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자입찰만 하고 시간 가서 내지 않고 하니까. 공매 물건은 그 전자입찰만 진행하고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일주일에 1회 이상 10%씩 감액된다고 하고요. 물건이 많지 않고 또 비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지분 배웠잖아요. 지분. 근데 공매에서도 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요 물건 다시 요거 한번 봐보시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